단기익과 장기익. 아주 구체적인 예로 광고가 이게 비용입니까? 투자입니까? 투자 개념이 강하죠. 투자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? 광고를 왜 합니까? 결국은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매출이 증대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지 않습니까? 이 광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레퓨테이션이 이제 평판이라는 것입니다. 입소문이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광고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. 아까 수혜자께서 주문하신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대기업이 독점했는데 별로 내놓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수혜가 이제 뭐 금리를 좀 낮췄고 환율을 좀 뭐 또 높였으니까 원화가치 떨어져서 혜택을 받다는 건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 말이죠. 사실은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서 한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습니까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그래서 환율이 이제 높아지고 우리가 수출하게 된 거고, 그 다음에 뭐 저금리는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사실 환경이었죠, 환경.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대기업이 최선을 다했네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. 그 환경은 제가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지금 그렇게 정부가 재벌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, 대기업을 해준 게 없다,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비즈니스 플랜들이라고 해서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도 완화했고요. 또 뭐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많이 또 폐지를 했고요. 금산 분리도 좀 완화를 했고,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율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?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, 우리 국민들의 그 디맨드,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요,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는 게 신중해진 사회가 됐잖아요.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. 왜냐면은요, 사람을 쓰기 신중한 사회라는 거는, 그거는 우리가 엿보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대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팍팍 늘립니까? 사실 고용은 뭐냐면은 이 서비스 섹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3차 산업에 대해서 좀 진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게 안 됐잖아요, 지금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대기업이 고용을 이제 창출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여를 못했었는데, 그건 뭐냐면 대기업의 어떤 그 잘못이라기보다도 사람을 쓰는 게 신중한 사회가 됐고요. 또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은 지금 투자 유발 개수가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, 고용에 대한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, 기업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. 그래서 혜택을 줬는데 왜 내놓지 않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논의도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느냐 하면,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친재벌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줬는데 지금 정부가 왜 재벌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느냐, 일자리 안 늘리느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팔을 비트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치권과 재벌 간의 이렇게 대립구도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요.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특혜를 주고 나서 재벌 기업들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모양새를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. 그게 아니고요. 특혜를 재벌들한테 줄 이유가 없죠. 지금 아까 얼마나 많은 특혜가 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조동근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랑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좀 말씀드리면요. 예를 들어서 환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고요. 수출 대기업들을 그때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강만수 전 장관이 거의 명시적으로 외환시장에다 대놓고 고환율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2009년, 2010년 두 해 동안에 미국의 주요 교육 대상국 30개국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. 같은 기간에 돈의 가치가 가장 떨어진 나라가 한국입니다. 우리의 수출 경쟁 대상국인 일본은 한 30-40% 올라갔습니다, 거꾸로. 그렇게 해서 환율 효과를 엄청나게 이 혜택을 받죠. 사상 최대의 매출, 영업이익이 올렸습니다. 그리고요, 저금리 혜택 받습니다. 건설업체들, 재벌 기업들이 다 건설업체들 끼고 있습니다. 저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거품 깔아앉는 걸 뜻받쳤고요. 그렇게 해서 재벌 건설업체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줬습니다. GS건설, 대우건설, GS건설, 현대건설까지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막아준 겁니다. 그것뿐입니까? 지금 아까 감세정책하고 이제 이 토건부양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. 아까 세계 잉여금이 13조 원 늘어난 게 감세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걸 그 사이에 이런 감세정책 한 이후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감세정책 효과라고 바로 몰아가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자로서는 좀
너무 성급한 결론 내리신 거고요. 그 제가 볼 문제로 때는 다시 유턴하면 안 되죠. 우선이죠. 예.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는 것이 감세 정책 규모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세계 3위였습니다. 토건부 양책 2008년 말 이후로 410조 원 늘어났습니다. 아마 관련 통계가 있다면 무슨 410조가 410조 원 늘어났습니다.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데 뭐가 410조가 늘죠. 그런데 공기업 채권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한 200조 원 이상 늘어났고요. 근데 보면 정부 재정 적자가 해당 기간에 1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은행에서 차입한 규모들을 포함하면요. 한 410조 원 정도 되는데 관련 통계가 있으면 세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. 그런 그 다 돈이 다 이런 걸 재벌에 들어갔다는 얘기겠어요? 그럼 아니 상당 부분이 들어갔죠.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해당 기간에 50조 원 늘어났는데요. 이거 좀 약간 그것이 통계 좀 그런데 해주세요. 선 부사장님 있죠. 아니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걸 자꾸 우선 그거 한 번만 보시죠.